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7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 또 비도 가끔 오고 하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번 여름도 마무리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좀 마무리 되겠죠? 잘 활용하셔가지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바른 소리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시는 내용과 똑같은데, 그래도 어떤 좀 비중 있는 분이 이 얘기를 스피커에 했다는 얘기는 전 어떤 일반 분들의 마음을 대신해 줬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같이 좀 동영상으로 제가 네, 삽입을 했는데 같이 듣도록 하고요. 서울시의 그 불장이 벌어졌다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신데 약간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구별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체크를 해보면 약간의 변화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이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PRR이라고 현재 서울 부동산이 버블이 얼마 수준인지를 팩트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 데이터가 PRR입니다. 이거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어제 오늘 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관한한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만약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 각오를 해야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건 분명한 정부의 실패라며 상황이 심각한데 국토부 장관의 인식은 아니하고 무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공급 부족, 유동성 과잉에 어리석은 규제와 과다한 세금으로 집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하락하던 집값을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 같은 정책을 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금리 속에서도 저금리 정책 대출을 매년 수십조씩 퍼부어 하락하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DSR 규제를 갑자기 연기하거나 보수 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 확대에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유 전 의원은 또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부실을 정부가 정도로 해결하지 않고 부실을 연장하거나 가계로 떠넘긴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니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온 정책 금융을 대폭 조이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세제 조치를 벌어졌고 강력한 신호를 주는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항상 나누던 얘기인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물론 두 정권 다 문제가 있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고,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애를 쓰려고 했고, 대통령이 신경을 썼지만, 가신들이 좀 문제를 일으켰고, 이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다 같이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걸 정확하게 알면 집값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은 되는데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 여하튼 정치 얘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여하튼 유승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스피커가 돼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화돼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이걸 안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아픔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도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서울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 볼까요, 여러분? 서울시장의 상황이 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일단 터졌다고 나오는데 그 터진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이주 선을 보시면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요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7,000건까지 7,200건 돌파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 여기 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7월 달 거래량이 꺾이냐 마냐가 중요한데요. 꺾일 가능성이 조금 아직 확신 못하겠습니다. 6월 달에 저도 제 예측을 너무 빗나가지고 한 5, 6천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7천까지 가는 바람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시장 상황을 봤더니 공포 마케팅에 쫓아오시는 영굴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7월엔 조금 안정되는 국면이 좀 신호가 보이는데 여러분도 같이 제 해석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상되는 건 지금 3,200건 정도 나왔거든요. 7월 말까지. 그러면 8월 한 달 동안 신고를 더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한 2, 3천 건이면 5천대로 떨어질 거고, 3천, 6천대. 그래도 15% 다운되는 거니까, 추석을 맞이해서, 그러면 집값이 많이 꼭지를 더 쳤을 때, 과연 더 쫓아갈 수 있을까? 또 정부가 또 이상한 짓 하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나중에 결국 터지겠죠. 억지로 받치니까.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자, 볼까요? 이제 매매시장 분위기. 이렇습니다. 계속 경합입니다. 하락에 대한 조명은 별로 안 하고 있는데, 하락이 꽤 있습니다. 이번 7월 달 중순까지도 상승 거래가 한 6이고, 하락 거래가 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순 넘으면서 약간 변화가 있는데, 데이터가 조금 더 봐야겠죠. 신고가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같이 또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특별시 이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보시면 구별로 했는데 색깔을 제가 쳐놨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빨간색은 6월 달 거래량에 대비해서 지금 7월 한 달 거래, 물론 8월 한 달 더 신고해야 되지만 통상 원래 그 달보다 그 다음 달이 한 0.8%, 80%, 전달에 80% 해서 한 60% 적으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반이 안 되면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달을 했는데. 자, 보시면 강남구는 근데 현재 7월 27일, 7일자죠. 6일자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빨간색은 3분의 1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강남구는 이제 꼭지를 찍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제가 볼 때. 거래가 이제 안 붙으니까. 강동구도 반 조금 안 됩니다. 살짝 약해진 거죠. 살짝 반 정도 되는데, 그쵸? 200, 반 되네요, 딱. 강북구는 반을 넘습니다. 그죠? 나머지 구들은 반 정도인 거예요. 약간 유지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노란 것들은 거래량이 벌써 반을 넘었으니까, 아직도 약간은 약보합, 약 상승 정도? 이 정도? 강보합? 유지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동작구도 보면 반을 넘었잖아요. 60%좀 강세로 뜰 수 있겠죠.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노란색은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격이 조금 더 유지나 강세, 강보합 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그 빨간 데들은 이거는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예측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포구부터인데요. 빨간색이 뭐가 있나요?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 거래량을 보시면 용산구 같은 경우 어떤 거 볼까요? 172건이었는데 한 달 지났는데 32건으로 팍 줄었어요. 왜? 갑자기 많이 올랐거든요. 못 쫓아갑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이제 영등포, 양천구가 조금 물량이 좀 따라붙고 있고 송파구도 반토막 났습니다. 빨간색에 가까운 찐노랑인데요. 송파구도 반토막이 안 돼요. 40%죠. 그럼 35% 수준 되나요? 이 정도 되는데 그럼 그 얘기 뭐냐면 가격 저항에 부딪혔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 구별로 해당되시는 또 선호하는 지역이 있으실 때 주택 꼭 요번에 마련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시면서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가격 딜을 하실 때 빨간 대로 든 데는 매물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5천 인력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생각 깊이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 잘 하시고 들어가시고. 자, 그리고 7월 17일부터 7월 26일 508건인데요. 이 거래의 어떤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확연하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서울 뭐 20억이라고 다 그냥 대충 막 멘탈들이 좀 정신이 없는 경향이 있는데 보시면 15억 이하가 80%가 넘어요. 80, 한 3, 4, 5% 돼요. 508건 중이니까 450이면 90%인데 80한 3% 정도 되죠. 그럼 20억 이하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20억 이하가 506개예요. 20억보다 높은 거는 두 건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억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매수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끓는 물에 다 다다르지 않았나 저는 예측하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억 이하가 300, 거의 뭐 60%잖아요. 그러면 현재 무리해서나 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나 이 15억, 25로 가지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6, 70%의 분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무리하신 마시기 좀 부탁드리고 물론 정부가 유승민 의원이 말한 대로 정책 저금리를 쓴 바람에 머리 아프잖아요. 전세 이사하시는 거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쫓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내년에 이제 신도시 공급할 것 같은데 좀 보시도록 하고, 자, 이제 시장 얘기 말고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세미나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이제 보고서입니다. 이게 좀 1년 정도 됐는데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코리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망한 15위까지 경제 규모를 체크해 가지고 그 상황을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12대국으로 들어갔잖아요. 경제 대국으로 규모가. 이게 이제 2000년부터 2020년 한 20년간 유지했어요. 그죠? 80년대부터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 17위, 20위권에 있다가 쭉 올라서 여기까지 쫓아와 준 거죠. 그리고 한 20년, 25년, 30년 정도를 거의 풀로 갔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한국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여러 가지 가계부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적 시스템 문제들이 결국 나타나겠죠. 물론 먼 뒤의 일이에요. 일이지만 22년까지는 이랬지만 요 사이에 없어졌다는 얘기는 쭉쭉쭉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0년 단위를 끌으면 13, 14에 점점 처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처진다는 게 우리 볼륨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면 예전 같지 않겠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도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표도 만들어 놨는데요.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골드만삭스 뭐 전 세계 어떤 데이터들 다 취합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참 기분 나쁜 수치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푹 꺾이잖아요. 2030년대 들어가면 0.8, 1점 몇이에요. 이게 지금 부동산이 이 암덩어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서 이건 더 이상 같이 공멸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R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PRR 수치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 선진국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연 임대료, 1년의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에요. 이게 15 이하면은 저렴하니까 그냥 사는 거고, 15 넘기 시작하면은 렌트를 사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어떤 기준을 둡니다. 또 20 넘어가면 이거 무리다. 집 사는 게 렌트 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 물론 여기는 자본시세 차익이라는 개념을 일단은 100% 적용한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정도만 산입을 한 거예요.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걸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체크를 해서 이거에 따라서 지역의 시장에 어떤 균형점을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수치가 뭐예요? 15에서 30이잖아요. 그러면 송파구 예를 들면 보통 한 25억 정도 하는데 1억에 한 300에서 350 좋으면 뭐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300 잡으면 3,600이고 350 잡으면 한 4,000이라고 볼게요. 4,000이면은 25억이면 배수가 나오죠, 여러분. 몇 배인지. 어마어마한 배수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벼라는 공식 데이터 아시죠, 여러분들? 넘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센터는 80.5%고요. 이 센터 외곽 서울의 주요 도시 옆에 서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울 외곽은 82예요.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과평가됐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다 20, 30 비싼 데 있어요. 홍콩도 53이에요. 임대료가 우리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 가격이 버블이 껴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0이면 이제 연복리이자 계산 안 하고 20년 살면 어떻게 돼요? 8억이에요. 그럼 21억이 돈이 남아요. 그거 갖고 재산 더 채권을 사든 뭐 하든 그게 더 현명하지 않나요? 그게 외국 사람들은 그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전세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정부가 대출만 안 해줘도 이렇게까지 펌핑은 안 됐는데 이게 섞이면서 이렇게 막 왜곡됐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놀라운 수치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시고, 자, 이거 참고하시고, 이거 이제 세미나 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세미나 잘 마쳤습니다. 비가 좀 왔었는데, 전주, 울산에서도 오시고 너무 잘 마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전주시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2, 3주 안에 저 한번 시장 조사해서 같이 다른 광역시하고 광역시 아닌 데들 있잖아요. 뭐 전주라든지 청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같이 한번 뭐 모아가지고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못 해드려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림인데요.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 폴 사무엘슨입니다. 이 70 몇 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 유명한 분이죠. 경제학자로서. 이분이 잘생기신 편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행복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게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다. 욕망을 줄이면 소유한 게 있으면 행복을 더 느끼겠죠. 근데 소유한 게 많아도 만약에 50억이 있는데 행복을 못 느끼고 100억을 만들어야겠다 막 이런 것이 좋은 마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행복한 어떤 지수가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또 멘탈 관리하시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제가 알기로 아이나라의 표사장님이라고 기억을 해요. 그분께서 우리 저 세미나 때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캐리커처를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이분이 이걸 해오셨나 했더니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하면서 했던 말 중에 그좀 좋게 좋게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걸 쓰셨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참조하시면, 제가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것도 저도 이제 오랜만에 알았는데, 815 모니터기라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건 제가 알기로는 겸손은 힘들다는 지금이고, 예전에 그 뉴스 공장이죠. 그때 나가서 한 것 같은데,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건데 기성세대로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부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빵집 하다가 망했으면 나라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피디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어느 방송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뭘 잘못했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 이거를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또 써주셨어요.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한 번씩 하시면 행복해지신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캐리커처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저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물 너무 잘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미나에 못 오신 분들, 좌석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은 아마 우리 연락이 갈 겁니다. 신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엔 좀 더 좋은 장소에서 모시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연락을 드려서 좀 사회 활동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자, 이번 주도 여러분 또 날도 덥고, 또 비도 좀 올 것 같습니다. 요 지나면 또 이제 추석이니까요. 벌써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조정은 올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왜곡된 시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으론 본의 아니게 우리 구독자분들의 어떤 주택 마련에 제가 충실하게 더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하튼 잘 참고하시고 절대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건 그건 사실입니다. 무리하시면 제가 볼 땐 조금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되니까 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출근들 잘 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